봄이 막 시작되는 어느 수요일 오전, 경기도 외곽의 한 주민문화센터. 형광등이 조금 떨리는 오래된 강의실 안에 접이식 테이블이 줄지어 놓였고, 그 위에 수채화 물감 팔레트와 푸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개나리 몇 가지가 노랗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정숙은 강의실 문을 밀고 들어서며 잠깐 멈칫했다. 이미 대여섯 명의 수강생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대부분 6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다. 그런데 창가 쪽 구석에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다. 혼자였다. 팔레트 앞에 조용히 앉아 붓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정숙은 그 남자로부터 두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았다. 강사 이선희가 밝게 들어오며 말했다. 오늘 세 분들이 두 분 오셨네요. 자기소개를 잠깐 해주실까요? 정숙이 먼저 작게 손을 들었다. 한정숙이라고 합니다. 교편을 잡다가 퇴직했어요. 그림은 처음이에요. 작게 웃음이 터졌다. 정숙도 따라 웃었다. 그 다음 창가의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오병수입니다. 건축일하다가 작년에 그만뒀습니다. 도면만 그리다가 이제는 좀 다른 걸 그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렸다. 자리에 다시 앉으면서 짧게 고개를 숙였다. 정숙은 그를 보지 않으려 했는데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갔다. 수업이 끝나고 정숙은 붓을 씻으러 세면대 앞에 섰다. 그런데 옆에 그 남자 오병수가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묵묵히 각자의 붓을 씻었다. 처음 치고 잘하시던데요. 병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눈을 맞추지 않고 흐르는 물을 보면서. 정숙은 잠깐 놀랐다. 아니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칠했어요. 그게 맞아요. 처음에 모르고 칠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숙이 그를 곁눈으로 봤다.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오늘 처음입니다. 그제야 두 사람 다 살짝 웃었다. 세면대 앞에서 본물 같은 짧은 웃음이었다. 2장 목요일 저녁. 딸 미란이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화면 속 미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웃고 있었다. 엄마 요즘 뭐해? 밥은 먹고 있어? 먹지. 어제 문화센터 처음 갔어. 수채화. 수채화? 엄마가? 미란의 눈이 동그래졌다. 왜 내가 수채화를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놀라서. 잘 됐다 진짜로. 얼마나 다니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은 어때? 정숙은 잠깐 생각했다. 다들 좋아. 아주머니들이 많은데. 남자분도 한 명 있더라. 남자? 몇 살이야? 글쎄. 나보다 조금 위인 것 같던데. 미란이 눈을 찡긋했다. 엄마 친하게 지내봐. 무슨 소리야? 정숙이 핀잔을 줬다. 왜 나쁠 거 없잖아. 말동무라도 생기면 좋지. 전화를 끊고 정숙은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저 불빛들을 바라보며 혼자 저녁을 먹어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3장 세 번째 수요일. 수업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가까이 잡기 시작했다. 딱히 약속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어느 날부터 서로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거기 앉았다. 이선희 강사는 그걸 못 본 척했지만 매주씩 짧은 미소를 지었다. 세 번째 수업날 병수는 종이 위에 꽃을 그리고 있었다. 벚꽃이었는데 꽃잎의 분홍이 조금 색에 칠해져 있었다. 정숙이 옆에서 슬쩍 봤다. 색이 좀 진하지 않아요? 병수가 멈췄다. 그래요? 실제 벚꽃은 거의 흰 거잖아요. 멀리서 보면. 맞네요. 병수는 물을 더 섞어 붓을 다시 댔다. 색이 연해지면서 꽃잎이 훨씬 가볍고 봄다워졌다. 이게 낫다. 병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꽃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정숙이 말했다. 그 말에 병수가 정숙을 봤다. 정숙은 자신의 종이만 보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문화센터를 나섰다. 따로따로였는데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이 같았다.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어색하지 않았다.
집이 근처세요? 정숙이 물었다. 걸어서 10분요. 선생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그럼 걸어 다니시겠네요. 네. 버스 타기엔 좀 애매하고. 주차장 입구에서 두 사람의 방향이 갈렸다. 다음 주에 봬요. 병수가 먼저 말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에서 정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 따뜻한 것 같았다. 오래 켜지지 않았던 방 하나에 불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 그녀는 그 느낌을 애써 흘려보내려 했다. 5번째 수업날 비가 왔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데 병수가 정숙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비도 오고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근처에 괜찮은 데 알아요. 정숙은 잠깐 망설였다. 이 나이에 웬 커피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그렇게 하죠. 카페는 작은 2층 건물이었다.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창문 너머로 빗속의 거리가 보였다. 병수는 아메리카노를, 정숙은 따뜻한 유자차를 시켰다. 처음에는 수업 이야기를 했다. 이선희 강사가 친절하다는 이야기, 다음 달엔 풍경화를 배운다는 이야기. 그러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개인 쪽으로 흘렀다. 자녀분은 있으세요? 정숙이 물었다. 아들 하나요. 서울에 살아요. 저는 여기서 혼자. 저도 딸이랑 아들이 서울에 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오래 혼자 사셨어요? 정숙이 물었다.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병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혼하고 한 15해요. 처음엔 오래 못 버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일상이 됐어요. 그게 더 슬프지 않나요? 병수가 정숙을 바라봤다. 맞아요. 무너지는 것보다 익숙해지는 게 더 슬프더라고요. 정숙은 창밖을 봤다. 저는 남편이 7해 전에 갔어요. 암으로. 처음엔 그 사람 없는 아침이 이상했어요. 그 사람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끓으면 습관처럼 두 그릇을 놓는데 하나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한동안 안 됐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한 그릇만 놓는데. 정숙이 잠깐 멈췄다. 그게 또 익숙해진 게 슬프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같은 슬픔을 공유한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웃음이었다. 그 주 토요일 오전 병수에게 아들 준혁이 전화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밥은요? 먹지. 넌? 저야 바쁘죠. 아버지, 그 문화센터 수채화 강습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좋은 사람들이에요? 병수는 잠깐 생각했다. 괜찮아. 친한 사람 있어요? 준혁이 기다렸다. 같이 수업 듣는 분 있어. 교사 출신 선생님. 어른이에요? 당연하지, 거기 다 어른이야. 아버지랑 나이 비슷한 분? 병수는 전화기를 잠깐 귀에서 떼었다가 다시 댔다. 야, 왜요? 준혁이 웃음을 참는 목소리로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전화를 끊고 병수는 한참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 지난주 수업에서 그린 벚꽃 그림이 놓여 있었다. 너무 진하게 칠해서 한번 고쳐 그린 그림. 정숙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꽃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6번째 수업 다음 날 일요일이었다. 병수는 습관처럼 혼자 스케치북을 들고 동네 공원으로 나갔다. 벤치에 자리를 잡고 연못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한참 지나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물빛이 죽어 있었다. 반짝이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정숙이었다. 산책을 나온 것 같았다. 양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연못 쪽을 걷고 있었는데 곧 병수를 발견하고 멈췄다. 두 사람 다 잠깐 어색하게 서 있었다. 여기도 오세요? 자주요. 바로 옆 동이에요. 저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정숙이 벤치 옆으로 가까이 왔다. 스케치북을 내려다봤다. 연못을 그리세요? 네. 근데 물이 살지를 않아요. 정숙이 잠깐 그림을 봤다. 물 위에 빛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햇빛이 반사되는 부분을 흰색으로 남겨두어야 하지 않나요?
병수가 그림을 보다가 정숙을 봤다.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사진을 좋아했어요. 저는 옆에서 늘 구경만 했는데 그 사람이 빈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빛을 담으려면 어떤 부분을 비워야 한다고. 병수는 붓을 들어 흰색으로 반짝이는 부분 몇 곳을 남겨뒀다. 그러자 연못이 살아났다.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맞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자연스럽게 아무도 제안하지 않았는데 공원의 오후가 조용히 흘렀다. 비둘기들이 연못가를 어슬렁거렸고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자주 오세요? 병수가 물었다. 일요일마다요. 혼자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서. 저도 그래요. 정숙이 연못을 바라봤다. 이상하죠. 평생 혼자만의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커서 버거워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병수가 말했다. 저도 그래요. 그렇게 봄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의 수요일은 달라졌다. 수업 전에 카페에서 먼저 만나고 수업이 끝나면 함께 걷다가 헤어졌다.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면 자연스럽게 같은 벤치에 앉았다. 말이 많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 이선희 강사는 이제 두 사람 자리를 처음부터 나란히 잡아줬다. 한 번은 수업에서 나에게 소중한 것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다. 정숙은 낡은 머그컵을 그렸다. 남편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던 컵이었다. 병수는 낡은 만년필을 그렸다. 건축사무소를 처음 열던 날 샀던 것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이 그림을 서로 보여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컵 아직도 갖고 계세요? 병수가 물었다. 씻어서 찬장에 넣어놨어요. 못 쓰겠고 버리기도 싫고. 그 마음 알아요. 봄이 끝나고 초여름이 왔다. 어느 수요일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낮게 뜬 석양이 건물 사이로 흘러들어왔다. 정숙의 유자차 잔 위로 주황빛이 올려졌다. 병수가 정숙을 보고 있었다. 정숙이 그걸 느꼈다. 눈을 올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가 정숙이 먼저 내렸다. 왜요? 아니요. 아니긴요.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시죠? 병수가 잠깐 주저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요. 정숙이 잔을 잡았다. 저도요.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정숙은 창밖을 봤다. 석양이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 자주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병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말고도 차 한 잔이나 공원 산책이나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해도 괜찮겠냐는 거예요. 정숙은 한참 잔을 바라봤다. 남이 뭐라고 할까봐요? 병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남이 아니라 선생님이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되니까. 정숙이 잔을 테이블에 내려놨다.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럼요. 정숙이 잠깐 생각했다. 다만 이 나이에 이런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친구인지 그 이상인지 그 경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래전에 잊어버렸어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병수가 조용히 말했다. 근데 꼭 알아야 할까요? 지금 이게 좋으면 그냥 좋은 거 아닐까요? 정숙이 그를 봤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말을 안고 있었다. 창밖의 석양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정숙이 입을 열었다. 다음 주 일요일에 공원 같이 가요. 여름의 끝자락 미란이 엄마를 보러 내려왔다.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미란이 물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뭔가 좋은 일 있어? 아니, 날이 선선해져서 그런가?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엄마 나 알잖아. 정숙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 수채화 강습에서 만난 분이 있어. 미란이 눈이 동그래졌다. 남자분? 응. 그래서? 친해졌어? 같이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미란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숙은 딸의 눈치를 살폈다. 싫어? 아니, 엄마. 싫기는요. 미란의 눈이 촉촉해졌다. 갑자기였다. 왜 울어?
엄마가 그냥 드디어 좀 사는 것 같아서. 정숙이 당황했다. 뭔 소리야, 나 잘 살았어. 잘 살긴 했는데. 혼자 너무 오래 버텼잖아. 아빠 간 다음에 엄마가 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더 걱정되는 사람처럼 굴까봐 참은 거잖아. 정숙이 입술을 꽉 다물었다. 엄마, 이제 좀 살아. 응? 엄마 나이가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았어. 정숙이 냅킨을 집어들었다. 눈물이 났다. 뜻밖이었다. 오래 울지 않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터졌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숙이 마음속에서 그 말을 되뇌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다. 죄스러운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다. 병수는 스케치북에 얼굴을 그려보고 있었다. 정숙의 얼굴이었다. 수업 중에 집중해서 붓을 다루는 표정, 석양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옆모습. 하지만 그릴수록 지웠다. 그려도 되는 건지 확신이 없었다. 준혁에게 전화가 왔을 때 병수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요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조용해지더니 준혁이 물었다. 여자분이에요? 응. 어떤 분이에요? 교사 출신이야. 남편이 몇 년 전에 암으로 갔대. 혼자 살고 계셔. 준혁이 한참 말이 없다가 물었다. 아버지 좋아하세요? 병수가 창밖을 봤다. 그런 것 같아. 그럼 됐네요. 그게 됐냐? 아버지, 뭐가 문제예요? 내 나이가 65이야. 그게 왜요? 그 나이에 이게 뭐냐 싶기도 하고. 준혁이 잠깐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다. 아버지, 저 15살 때 아버지 엄마 이혼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혼자 사는 거 봤어요. 25년을 봤어요. 이제 좀 됐잖아요. 그거 충분히 오래 한 거잖아요. 병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내가 이상하게 안 봐? 이상하게 보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전화를 끊고 병수는 지웠던 스케치북 페이지를 다시 폈다. 연필을 들었다. 천천히 정숙의 옆모습을 다시 그렸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았다. 단풍이 막 들기 시작한 10월의 일요일. 두 사람은 공원 산책로를 나란히 걷고 있었다. 낙엽이 바람에 뒤척이며 지나갔다. 그림이 많이 늘었어요, 요즘. 정숙이 말했다. 덕분이죠. 제가 뭐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달라져요. 더 잘 보게 돼요. 정숙이 걸음을 천천히 하며 말했다. 저도요. 저도 뭐가요? 당신 옆에 있으면 세상이 좀 달리 보여요. 오래된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 같은. 두 사람이 잠깐 멈췄다. 병수가 정숙을 봤다. 정숙 씨. 처음 이름을 불렀다. 정숙이 조금 굳었다가 그를 봤다. 이 관계가 지금보다 좀 더 가까워져도 될까요? 정숙은 오래된 나무를 봤다. 반쯤 노란 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더 가까워진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당신이 먼저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병수가 천천히 말했다. 옆에 있고 싶어요. 수요일 한 번만이 아니라 어디 아프면 걱정하고 싶고 밥 잘 먹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림 그릴 때 옆에 있었으면 하고 그런 뜻이에요. 정숙이 호흡을 조용히 내렸다. 이 나이에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나이에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정숙이 웃었다. 조금 수줍은 웃음이었다. 이 나이에 다시 이런 마음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보다가 나란히 다시 걸음을 옮겼다. 벤치에 가서 앉았다. 나란히. 이번에는 병수가 먼저 정숙의 손 옆에 자신의 손을 놓았다. 손을 잡지는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정숙이 그 손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얹었다. 가을 햇빛이 두 사람의 손 위에 떨어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에필로그 다음 봄의 수요일. 이듬해 봄. 문화센터 강의실에 새 수강생들이 들어왔다. 이선희 강사가 밝게 맞이했다. 창가 쪽에 두 자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자리에는 먼저 온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각자의 팔레트를 펼치고 조용히 붓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뭘 그릴 것 같아요? 정숙이 물었다. 병수가 창밖을 봤다.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딱 1년 전처럼. 당신 그리고 싶은데 들키면 어떡하지? 정숙이 피식 웃었다. 들키면 어때요? 병수가 정숙을 봤다. 정숙은 붓을 들고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귀 뒤로 넘긴 흰 머리카락 한 올이 봄빛 속에서 빛났다. 병수는 붓에 물을 먹이고 천천히 그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릴 수 있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조용히 봄날처럼.